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특히 이 각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 있는데 그건 무조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차례대로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성운이라는 거는 이제 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마치 구름처럼 빽빽하게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게 보여있는 걸 바로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게 모여있는 거. 온도가 높으면은 애시당초 물질이 모여있지 않고 자꾸 퍼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운의 기초적인 일단 생성 조건은 온도가 낮아야 돼. 자, 이 성운이 또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냐? 주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던가 혹은 이 백색유성이 만들면서 행성사 성운이 펴질 때 보통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의해서 성운이라는 어떤 물질이 빽빽하게 보이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운이 압축되기 시작하면 즉 작아지면서 밀도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게 원시별이라는 단계로 진행하고 자, 얘도 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빛을 스스로 내려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별이 빛을 내는 에너지원이 어떤 거예요? 혹시 기억납니까? 힌트를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얘 원시별은 행명학으로 이 빛을 내려낸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별이니까 빛이 나잖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어떤 특정 그 온도가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게 스스로 별이 빛을 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특징이 뭐냐면은 수축, 즉 계속 부피는 작아지고 있는 단계인 대신에 전반적인 밀도는 올라가고 특히 어디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냐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겉에 있는 애들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중심부 온도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될 때지 이 주기율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달성이 되냐? 자, 위에다가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적어볼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은 비로소 이 주기율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수소핵융합이 최소로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조건은 바로 이 1000만 켈빈이에요. 그래서 얘가 계속 작아지다가 이때는 왜 수축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자, 얘도 기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있으면 자꾸 팽창하려고 해. 근데 팽창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줄어들려고 하는 힘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가 줄어들려고 하는 힘이랑 커지려고 하는 힘이랑 딱 똑같아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주기율성으로 넘어가는데 최소한 중심부 온도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정도 온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주기율성의 특징이 어떤 거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자, 주기율성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자, 첫 번째, 정력학적 평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얘가 쭈그러들려고 하는 거랑 커지려고 하는 거랑 힘이 같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가 정력학적 평형 상태다라고 저희는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얘의 에너지원은 뭐냐? 수소핵융합이에요. 근데 어디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이냐면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행룡합.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수소행룡합이 꼭 중심부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또 아닙니다. 별에서 이거는 주기활성일 때는 중심부에서만 수소행룡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따가 뒤에 가서 저희 별의 에너지 연화 때 설명할 거지만 이 수소행룡합도 일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반응이나 시누스나 반응.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 일단 수소행룡합을 한다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원시별 단계에서 주기혈까지 왔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별이고 백색여성까지 간다고 하든 중성열별까지 간다고 하든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서 보낸다라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력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광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내가 거의라는 표현 썼지 아예 안 변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광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긴 기간을 걸쳐서 진짜 한 10% 정도 올라갈까 약간 그 정도의 이 광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안 일어난다랑 똑같아요. 근데 완전 안 일어난다는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 광도에서 10, 주기율성의 광도가 10이다 이러면은 계속 10으로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10.1, 10.1, 10.3 이런 식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어요. 이따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적색거성이든 초고성이든 넘어가는 일단은 사전 조건은 뭐냐면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곳, 즉 핵에 더 이상 수소가 남아있지 않게 되면은 얘는 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 같은 경우에는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에만 이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M하고 뭔가 더블뱅이 있는 건 이건 태양의 질량이란 소리야. 그리고 저 라지 M은 별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착점 별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저거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별은 초고성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구체적인 거는 이 프린트에 제가 정리를 해뒀는데 어디에 제가 표시해뒀냐면 그냥 제가 적어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태양 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는 좀 크지만 태양 질량보다 7개보다는 큰데 20배보다는 작은 애가 중성자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량이 태양 질량의 20배보다 클 때는 블랙홀로 진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으로 가냐 초고성으로 가냐 그리고 또 초고성 안에서 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중성자별로 가냐 블랙홀로 가냐는 이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뒤에 HR 또랑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적색 거는 M 다음에 비슷하다. 이건 아니고 위가 이렇게 물결하고 짝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은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과 비슷한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10분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냄새나 남자 냄새나.